네, 오늘의 마지막 시그널 픽입니다.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시면서 두 명의 수석을 임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을 연결을 했었는데 박성준 수석과 김용민 수석 두 분이 각각 운영수석, 정책수석 이렇게 역할을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한데 그럼 여당이랑 협상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그 여야 협상은 운영수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원내 운영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야 협상이라든가 전체적인 의사 일정 조율은 이제 원내 수석이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제1차 파트너로서 이제 5월 9일 날 국민의힘에 이제 원내대표가 뽑히고 또 운영수석이 뽑히면 예. 저하고 이제 1차 파트너로서 여야 협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또 그야말로 이제 정책 수석은 정책 전략 관련된 담당 일을 하는 건데 실제 같이 저희 당은 좀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네. 새롭게 이번에 도입이 된 거죠? 이렇게 두 수석 체제는요? 아니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있으셨어요? 예, 예. 저기 저 홍익표 원내대표 시절에도 누구죠? 박주민 의원이 운영수석을 했고 정책수석은 유동수 의원이 했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예, 민주당 분리를 해서 하시는 예, 거군요. 예, 예, 예. 박찬대 원내 지도부에 대한 관심이 뭐 여당에서도 많고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뭐 기대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최우선순위 과제로 두고 계시는 게 어떤 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번에 슬로건이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도 저희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생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민생 회복과 관련된 이제 정책이라든가 입법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을 내고 효능감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권 한 2년 지나고 나서도 지금 이게 국정이 실종되고 있고 상당히 이제 국정기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네. 성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특검 얘기는 뒤에 다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예, 예,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뭐 물론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지적들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강경 일색이어서 그리고 좀 친명 지도부로만 다 꾸려져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 하다가 이제 원내 수석으로 왔는데요. 네.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박성준이 강경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근데 너무 강경 일색이다 이렇게 예. 타이틀을 뽑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웃으면서 했는데 네. 앵커께서도 제가 강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제가 민주당 출입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봐서 그랬어요. 예. 예. 제가 제 국민의힘. 평을 들어보면 제가 강경은 아니고요. 저 원만한 네. 이제 합리주의자고 또 여당과 이제 협상할 때 실질적으로 대화의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저도 확실한 선을 긋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런 얘기들보다는 좀 자꾸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는 건데 실제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동해야 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뽑혔고 저도 그렇고 김영민 의원도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시대적 소명들이 분명히 있어서요.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개인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저희 시청자들도 다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예.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이 다음 주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뭐 당내 민주당 내 일각 그 정치권 일각에서 보면 명심은 정성호고 당심은 추미애다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게 실체가 있는 말인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우리 앵커께서 질문한 내용 안에 예. 뭔가 또 프레임이 또 쓰여져 있는 것 프레임이 같은데 또 그렇지는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여야의 이제 대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내 선거인 경우에는 친분과 명분이 이제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예. 어느 경우에는 친분이 강조가 돼서 표로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이제 명분이 이제 강해서 명분론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뭐
한 부분만 있다고 해서 충족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두 친분과 명분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작용해서 당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과 견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친분과 명분이 있을 때 명분도 상당히 무게에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인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택할지는 좀 지켜봐 주시고, 5월 16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특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일단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까지는 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행사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들만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김계환 네네네. 해병대 사령관을 연휴 첫날에 불러서 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속도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아니, 뭐, 속도 이미 좀 늦었죠, 사실은요. 왜 예. 그러냐면,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유선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실규명, 진상규명을 통해서 특히, 이 보수 정부가 됐든 진보 정부가 됐든 가장 헌법적 가치가 뭐냐, 국가 안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예. 이 최상병 사건은 국가 안보의 문제, 국방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개인의 생명에 대한 국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정권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인데, 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개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도 안 하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거는 뭐냐면 억울한 사람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네. 또 하나 지금이라도 탄력을 받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요. 대통령실도 들어가 있고 국가안보실, 또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또 경북경찰청. 네. 이 수사의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공수처 수사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자꾸 국민의힘 예. 쪽 질문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좀 그렇습니다만 질문 하나만 드려보고 싶은 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공수처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음.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속도라든지 공수처가 이 방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할 수 있는 거 공수처 만들어서 하자고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왜 이제 와선 또 특검하자고 하느냐 이러거든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생각이죠. 뭐냐면 예. 진실규명과 사실규명의 어느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이 공수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보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진실규명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당당하게 나와야죠. 정정당당하게.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 이것은 예. 우리 국민의 제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런 논리로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국민의 저항만 더 거세질 겁니다. 네. 전제를 한 질문이긴 한데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국민의힘에서 예를 네. 들자면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끝난 이후 그리고 뭔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법 내에 뭐 특검 추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손질한 이후에 특검을 받는 것을 전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좀 아이디어로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전제를 달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뭐 다음 국회로 넘겨서 또 다른 새로운 좀 수정된 특검법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아니,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건 정해진 길 아닙니까? 예. 사실 규명과 진실 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특검법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가장 부합한 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또 가정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수사에 대한 의지, 권력자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게 주장을 해야죠. 특검을 통해서 사실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야죠. 뭔가를 이렇게 배제하고 어떤 조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은폐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국민들이 생각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 특검법을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제가 예, 예. 원내 수석이셔가지고 앞으로 뭔가 여야 협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 질문이 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네네. 특검도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거라서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특검 거부하려고 명분 쌓는 거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갑자기 명품백 아니, 의혹 이제 수사하는 거.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의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다는 가운데에서 검찰의 신뢰가 있는 건데 네. 지금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여사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지 않습니까? 그 네. 여론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검찰도 깜짝 놀랐겠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수사를 늦게나마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는데,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